영어 일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기 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아이가 말하고 부모님이 받아 적어주는 형태로 일기 쓰기를 시작하면 아이가 훨씬 더 부담 없이 그리고 더 조리 있게 일기를 작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를 할 때 아이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점들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그래, 오늘 뭐 했니? 그래, 써보아라 라고 얘기하면 정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일기 쓰기 전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토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막상 해보면 어색할 때가 많지요. 그러므로 일단 일주일 정도 또는 길게는 한 달 정도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아이랑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받아 적어 주시면 상당히 편하게 일기 쓰기가 정착되게 됩니다. 일단은 활동으로서 언제 무엇을 한다라는 걸로 자리 잡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주실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내용을 붙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이러한 표현으로 묘사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엄마나 아빠가 일기 쓰는 틀을 잡아주고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자, 받아 써주는 기간을 어느 정도 지나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늘은 이 2가지 일들을 했었지.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을 느껴보았지. 라는 내용들을 틀을 잡아주고 1분 단에는 어떤 내용, 2분 단에는 어떤 내용 또는 첫 3줄은 이런 내용, 4-5줄은 이런 내용으로 써라 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고 또 첫 문장 정도 이제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틀을 잡아준 채 아이가 완성하도록 해주는 단계입니다. 서서히 아이가 쓰는 게 많아진다라는 얘기지요. 세 번째는요. 규칙적으로 일기 쓰는 시간을 잡아줄 것. 자, 아침 공부하는 사진을 제가 올리잖아요. 인스타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물어보세요. 언제 재우기에 아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 아침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자, 아침 공부의 가장 큰 열쇠는 일찍 재우는 겁니다.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9시에 재우려고 마음을 먹는다 해서 9시에 쉽게 아이들은 잠자지 않습니다. 9시에 재우려면 8시부터 그 전에 일과를 끝내고 씻기고 좋아하는 만화 하나 보여주고 양치하고 화장실 이용하고 자기 전에 책 읽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지요. 그러니까 9시에 재우기 위해서는 7시 반 또는 8시부터 재우기 위한 과정들을 하나씩 밟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시면 만화 하나 보고 또 씻고 그리고 9시부터 또는 8시 40분부터 일기를 쓰고 일기가 끝나면 이제 이야기책 하나 읽고 자는 걸로. 그래서 8시 20분, 8시 40분에는 일기 쓰기를 시작한다라는 일과가 정해지면 아이가 일찍 자기도 좋고요. 그날 일기 쓰는 습관이 확실히 일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기 쓸 시간이야 하자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면밀히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일기 쓰기를 시작했다면 그리고 아이가 직접 쓰기 시작했다면 최소한 6, 7개월 동안은 분량이 많아질 때까지 아주 쉬운 것만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띄어쓰기나 대소문자 정도, 구두점 마침표 빠진 거 그런 것들만 고쳐주시고요. 눈에 보이더라도 이게 일기 쓰기가 되어야지 영어 문법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즐겁게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틀리더라도 자, 일기라는 것 자체도 하루하루의 기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떻게 성숙해지느냐를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 쓰기를 통해서 점점점 양이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면서 고쳐지는 것 그리고 또 영어도 정확해지는 것들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2-3문장밖에 안 쓰면서 과거형 달아주고 S 붙이는 거 고쳐주고 하는 것보다 일단 아이가 10문장, 20문장 정도 쓰는 그 분량을 뿜어내는 시기가 되었을 때 탁 잡아주는 게 훨씬 빨리 고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면밀히 고쳐주지 말 것,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요, 반드시 부모님이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겁니다. 영어로 적어주셔도 되고, 한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이 일기가 영어라고 해서 꼭 부모님이 영어로 적어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어떤 칭찬하는 한마디, great job, that was interesting. 이러한 문구 몇 가지는 공부해 두셨다가 영어를 하나 써주시고, 아, 이렇게 느꼈구나. 엄마는, 아빠는 네가 이거를 할 때 또 이런 생각을 했단다. 라고 어떤 소통을 만들어 두시면, 일기장이 소통이 장애된다면 아이가 조금 더 행복하게, 그리고 특별한 요소로, 특별한 마음으로 일기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함은 아이가 일기를 계속해서 쓰게 되는 것에 아주 큰 원동력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는요, 6가지입니다. 6번째입니다. 페이지를 채울 것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일기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기장을 어떻게 해서든 하루에 한 쪽씩 쓰고, 그리고 그 페이지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저도 아이들에게 일기 쓰기를 수년간 가르쳐 왔지만, 한쪽에 2, 3일치씩 적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쪽씩 나아가도록 글 쓰는 게 좋고요. 그래야 언제 무슨 일이 있었지 찾아보기도 쉬울 뿐더러 아이의 성취감 또한 좋아지게 됩니다. 일기장 안에 일기 쓸 공간, 그리고 그 밑에 꽤나 많은 공간이 남는다면 그곳을 그날 배웠던 단어 쓰기로 채운다든지, 부모님의 코멘트 섹션을 만든다든지, 그림 그리는 섹션을 만든다든지 해서 구분해 주면 좋겠고요. 아니, 그래도 우리 애는 이제 고작 서너 줄 쓰는데 밑에 공간이 너무 크다라고 하신다면 두세 줄을 거쳐서 큰 글씨 쓰기로 만들어 버리면 아주 쉽게 양은 채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하루 한 쪽씩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시면 아주 글 쓰는 재미도 빨리. 자, 우리나라 영유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는 Journeys 교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1.1이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책이 이제 킨더도 있습니다. K 여기 있죠? 킨더는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책과 이렇게 워크북이 나옵니다. Journeys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워크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고장터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보통 책만 나오거든요. 워크북은 아이들이 다 썼기 때문에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책과 워크북 하나를 같이 사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 이거는 중고장터에서 사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싸다 한다면 이 워크북만 인터넷에서 열심히 좀 찾아보시면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곳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Journeys K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정서상 이게 보면 어느 파닉스 책과 다름이 없어요. 열어보면 이제 이런 소개하는 것들도 있고 단어 발음 하나에 그냥 그 한 페이지씩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면 아주 쉬운 단어들도 있고 또 이런 프 하면서 그 단어 그림 하나씩 있고, 그리고 여기 또 가면 마찬가지 스 해서 이런 파닉스 위주로 지도를 하게 되는데 딱 보시기에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무슨 철자 하나에 이걸 한 페이지를 다 쓰냐. 그래서 한국 정서상 이거보다는 좀 더 알차고 쓸 수 있는 거 많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되면 한국 학원에서는 어머니들 되게 이거 낭비스러운 책이다라고 좀 불만이 많으세요. 하지만 조니스 여전히 킨더 좋은 책이고요. 이렇게 라임하고 이제 소리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제가 또 조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보다 보면 글이 아예 없는 페이지들도 많습니다. 이게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건데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단어 읽기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꽉 찬 책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림들만 있으면 아이들이 읽어야 한다는 강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 단어 말하기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있는 페이지들인데요. 조니스의 강점은 각 레벨별로 아주 좋은 책들을 이 안에 포함해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책을 보더라도 사실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어련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Journeys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걸 엄마표로 만약에 한다면
책과 워크북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1.1이에요. 이게 Practice Book Volume 1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그렇죠? Grade 1, Volume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책 하나에 이 워크북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Journeys 1학년 같은 경우에 1.123, 1.1에 챕터 1에서 5, 2에 6에서 10, 그리고 챕터 그리고 책 1.3에 11에서 15가 챕터 11에서 15이 있는데 이 워크북 하나가 챕터 1에서 15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표로 이거를 차근차근 내가 해주겠다 했을 때는 1.123 책과 이 워크북을 하셔도 좋고요. 우리의 이해가 좀 빠른 것 같다 한다면 1.1 책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인 1.4로 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워크북은 가급적 꼭 풀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1.4로 가게 되면 또다시 이제 1.4 책이랑 이 Volume 2 워크북이 나오게 되죠. 그럼 Volume 2 같은 경우도 이제 1.456권에 대한 이 워크북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니스가 이제 초등으로 들어오게 되면 특히 좋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파닉스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단어를 배운다든지 구두점을 배운다든지 정말 영어를 모국어처럼 언어로서 배우는 것에 상당한 이런 도움을 줍니다. 어떨 때 어를 써야 되냐, 언을 써야 되냐라는 거 초등 1학년 때부터 가르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grandpa가 있으면 he를 써야 되고 또 the shed, 헛간이 있으면 it을 써야 되고 and이 있으면 she를 써야 되고 이런 대명사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지요.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언어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Volume 2는 1.5, 1.6 이렇게 되고요. 폴리 같은 이런 어학원에서는 아예 그 폴리형 Journeys 책이 있습니다. 또는 달리 말해서 이렇게 Common Core Edi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책과 이제 워크북이 딱딱 맞추어서 이렇게 비닐 포장되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고르기 좋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애가 이제 영유 이제 7세다 또는 영유를 졸업했는데 전이스를 하지 않았다 한다면 1.4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해보는 것도 좋겠고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 Journeys 이제 2.1이 됩니다. 이 정도 교재로 가도 좋습니다. 보시기에도 요게 이제 1. 얼마죠? 1.6이고요. 여기 2.1인데 두께에서도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2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그 학원에서 쓰는 교과서들 중에서도 한 브릭스 300 이상의 그런 교재가 됩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어휘들 만약에 이제 영유에서 이걸 배웠다 하면 반드시 초등 들어오면서 복습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글밥이 상당하죠. 그래서 웬만한 챕터북 들어간 아이들이 좀 되어야 손쉽게 다룰 정도의 저니스 교재가 되겠고요. 2학년에 올라왔을 때에도 워크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대신에 한 권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차근차근 나갈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 안에 이제 보시면 옆에 이제 단어 체크하라라는 거 이런 작은 문제들까지 다 풀어보시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면 저니스는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인터넷 뒤져보시면 좋은 워크시트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eacher Pay Teacher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Teacher Pay Teacher는 이제 말 그대로 선생님들끼리 이제 자신들이 만든 워크시트를 공유한다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서 그 안에서 Journeys라고 검색해 보시면 유용한 그런 워크시트 아주 저렴한 가격에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고 무료 자료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정교사를 들으신다 했을 때 영어 유치원에서 근무해 본 사람 같으면 이런 Journeys 책을 챙겨주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Journeys를 우리 애가 유치원 때 배우고 초등 1학년 때 무엇을 하는 게 좋겠느냐. 만약에 원더스라든지 Journeys 시리즈를 했으면 초1 때까지는 그 다음 단계 Journeys로 쭉 연결해주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고요. 2학년부터는 그래도 한국 학교를 계속 다닌다라는 가정에서 2학년부터는 일반 학원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험 대비하는 토플 프라이머리나 주니어 토플 교재를 이제 시작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독해 교재로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영어 유치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애가 영어가 출중하니까 이제 리딩만 좀 해야지라고 했을 때 영어가 쑥쑥 떨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journeys 안에 문법 요소라든지 어휘라든지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일반 우리나라 영어에서 다루지 않는 시까지도 나오고 상징물을 이제 꿰뚫어 본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 3학년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영어를 한다라는 실정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영어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체크 안 하면서 원서만 읽는다 했을 때는 아이 영어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또 비판적으로 배우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비추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래도 초등에 들어오면서 이때까지 전의를 좀 썼던 아이들 같으면 journeys 복습이 가장 먼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제 집에서 부득이하게 엄마표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가장 되돌아가서 공부해보기 좋은 교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쉽더라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아주 깊이가 있고 다채로운 책 journeys입니다. 상당히 추천할 만한 교재이지만 내용과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